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교복을 세탁기에 넣으려다가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지는 분홍색이었고 귀여운 하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평범한 편지려니 생각했죠. 하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를 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그 글씨는 분명 제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희 딸 예진이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평소 공부도 잘하고 착한 아이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려 하고 식사 시간에도 말수가 줄었죠. 사춘기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 편지를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엄마로서의 직감이 계속 제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결국 저는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예진아, 아빠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졌어. 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고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가게 될 거야. 엄마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편지를 읽는 제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던 일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다니요. 예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너는 아직 어린데 이런 걱정을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다시 일어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엄마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 아빠가 좋은 소식과 함께 직접 이야기할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못하고 어린 딸에게만 털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부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겼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진이가 최근 들어 말수가 줄고 방에만 있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친구들과 나이의 집안 경제 사정을 걱정하며 지내야 했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더 시도해도 마찬가지였죠. 그제야 생각해보니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회사 야근이라고 했는데 이미 회사가 부도났다면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후 6시쯤 예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엄마 다녀왔어요 라고 인사하며 방으로 향하는 딸의 뒷모습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죠. 예진아, 잠깐 이리 와봐. 딸을 불러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예진이는 뭔가 눈치를 챈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요? 예진아, 엄마가 너 교복 주머니에서 편지를 발견했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예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도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저는 예진아, 괜찮아. 엄마가 화를 내려는 게 아니야. 다만 이런 큰 일을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래. 예진이가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가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했어요. 예진아, 이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해결할 문제고 너는 그냥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면 돼. 하지만 예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안 돼. 제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해서 예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다시 말했습니다. 예진아,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하는 거야. 나머지는 어른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온 것은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무슨 일이야? 예진이 교복 주머니에서 당신이 쓴 편지를 발견했어.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여보,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회사가 부도났다면서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 그리고 왜 어린 딸한테 이런 걱정을 시켰어?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 당신에게 실망감을 주고 싶지 않았고. 실망? 지금이 더 실망스러워. 부부인데. 이런 일을 왜 혼자 감당하려고 해? 그리고 예진이는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는 가장으로서 실패한 사람이야. 가족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우리는 가족이야. 힘들 때일수록 함께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부도난 것은 맞지만 아직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대출 상환이 좀 밀려 있지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남편은 그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면접을 다니고 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을 보기로 한 회사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왜 이런 좋은 소식도 말하지 않았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또 실망시킬까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숨기지 말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나누는 게 가족이잖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진이를 불러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말했죠. 예진아, 아빠가 새로운 회사에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예진이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너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게. 내가 할 일은 공부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 거야. 일주일 후 남편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최종 면접에 합격한 거예요. 새 회사는 이전 회사보다 연봉도 더 좋았고 복리후생도 훌륭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예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위기는 때로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편지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예진이 교복 주머니에 편지를 넣어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편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서로에게 진실을 숨기며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가족이란 함께 웃을 때도 좋지만 함께 울 때 더욱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를 원망하기보다는 손을 잡고 함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힘드시겠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